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 고급편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업은 어떤 작업이냐면요. 잠깐 그림을 보시면 이 엑셀 파일이 두 가지 이제 파일이 있어요. 하나는 이전 파일, 그 다음에 하나는 템플릿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전 파일 안에는 이렇게 디테일 0, 1, 2라는 약간 리스트 스타일식으로 이렇게 파일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엑셀 파일이. 이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이제 각각의 이름, 소속, MBTI, 취미, 학년 이런 목록으로 데이터가 아무 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의 파일을요, 다음과처럼 템플릿에 있는 좀 예쁘게 꾸며진 양식 순서에 맞춰서 다시 출력이 되어서 이후 파일에 012라는 새로운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워크빌더 안에서 변수값 설정을 끌고 오셔서 템플릿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템플릿 파일이 있는 경로를 일단 정해 주십니다. 일단 경로를 찾아가서 그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클릭하셔서 이름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죠? 템플릿 경로라고 저는 이름을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값 변수를 이제 저희가 좀 만들어주는 이유는 바로 파일 안에 있는 파일이 5개든 6개든 그거를 리스트처럼 불러올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워크빌더가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변수를 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파일 안에 있는 파일들의 리스트 디테일에 DET를 써서 변수 이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 파일의 주소 값을 또 넣어서 이 이전 파일이 있는 경로를 또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워크빌더가 이전 파일 안에 있는 엑셀 파일들을 읽게 하기 위해서 폴더 파일 목록 읽기를 끌고 와서 거기에 알맞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수 이름을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변수 값은 리스트 디테일, 즉 아까 위에 제가 리스트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그 리스트 디테일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나중에 워크빌더가 폴더 안에 있는 엑셀 파일들을 리스트처럼 읽게 됩니다. 그리고 또 폴더를 하나 이제 생성을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폴더 생성은 없던 폴더를 새롭게 생성하게 하는 액션이거든요. 그래서 이후 파일이라는 폴더를 새롭게 만들어라고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이제 원래는 이렇게 없던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현재 안에 이후 파일이라는 파일이 없죠. 그런데 이후 파일을 만들어줘라고 이렇게 폴더 생성을 액션을 해주면 나중에 워크빌더가 폴더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해서 액션을 실행을 해봤더니 아까 폴더가 없었는데 이후 파일이 생겼죠. 네, 이런 식으로 워크빌더가 새롭게 이후 파일을 생성해서 그 안에 새롭게 만든 그 엑셀 파일들을 차곡차곡 거기다가 리스트처럼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전 파일에 있는 파일들을 읽어서 다시 쓰는 작업을 계속 이제 반복해줘야 되겠죠. 일단은 파일 안에 있는 엑셀 파일들을 리스트처럼 읽기 때문에 시작값을 0으로 하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었던 리스트 디테일의
변수 list det.count 하면은 그 안에 파일 안에 엑셀 개수만큼 읽겠다라는 거죠. 한 개씩 읽겠다. 그렇게 해서 반복 변수도 j 정도로 저는 잡아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엑셀 파일 하나를 저희가 디테일 파일로 이름을 지었잖아요. 변수로 잡아줬잖아요. 근데 그 디테일 파일은 어디에 있냐면 list det라는 그 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것들이야 라고 값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이제 워크빌더가 폴더 안에 있는 엑셀 파일들을 하나하나 반복하면서 이제 읽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을 이제 워크빌더가 오픈해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쓰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반복문 안에 엑셀 사용자 정의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엑셀 사용자 정의를 이전 파일 읽기라고 이름을 좀 바꿔서 넣어줄게요. 자, 오픈을 하시면 저번 편에서 보셨던 엑셀만 작업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요. 지금 이렇게만 실행을 하면 바로 네, 지금 우리가 써야 할 엑셀 파일들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변수 목록을 보시면 지금 이 워크빌더가 파일 안에 있는 3개의 파일 디테일 0, 1, 2, 3을 다 읽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파일에 실제로 디테일 0, 1, 2가 있고요. 그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가 워크빌더에서는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디테일 2라는 파일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보여지는 것만이니까요.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냐면, 이제 엑셀에서 리스트 값을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위에 있는 칼럼을 하나하나 바구니로 만들어서 그 바구니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넣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큰 바구니인 메인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메인 리스트 안에 이 지금 칼럼 값들이 ID, first name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을 순서대로 부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메인 리스트 안에 서브 리스트와 같은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서브 리스트의 각각의 데이터들이 서브 리스트 .0, 서브 리스트 .1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차례대로 있는 것들을 변수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인 리스트라는 큰 바구니 안에 잘잘한 리스트들을 값을 추가함으로써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저는 여기서 두 번째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엑셀 파일을 열었고요. 일단 리스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메인 리스트라는 큰 바구니 안에 이 리스트들을 작은 서브 리스트라는 작은 리스트 안에 값들을 하나씩 추가함으로써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어쨌든 읽기 위해서는 빈 값도 채워줘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 행 구하기에 maxrow라고 변수를 이름을 해주고요. 저희가 셀을 읽을 때 이렇게 이 차차차라는 셀을 읽을 때 A 하고 2열 이런 식으로 읽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값을 다 구해줘야 결국은 한 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 반복을 해야만 한 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있는 값만큼 여러 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반복문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실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차차차부터잖아요. 차차차가 두 번째 줄부터 있기 때문에 시작값은 2로 시작해서 row라는 반복 변수로 해서 반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메인 리스트를 하나 바구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서브 리스트, 각각의 행에 필요한 서브 리스트를 다시 반복 안에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작은 바구니에다가 담을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 안에 서브 리스트를 하나 다시 넣어주고 그리고 다시 반복을 해서 이제 셀이라는 거를 하나 읽기 위해서는 열도 읽고 행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중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값 맥스 콜, 즉 칼럼 값을 끝까지 읽어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리고 이제 이 이중 반복문 안에 그 서브 리스트는 리스트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작값을 0으로 인덱스 0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열 번호가 1, 2, 3, 4, 5, 6, 7, 8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문자로 변환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변환시켜 줘야 동일하게 그 값을 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 변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트로 된 것하고 문자열하고 서로 섞여서 이렇게 그 값을 불러올 수가 없기 때문에 형 변환을 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값을 불러올 준비가 다 되었으면 지금부터 셀을 읽기 시작합니다. 셀을 우리가 보통 읽을 때 차차차라는 그 데이터는 A2라고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A라는 칼럼, 그 다음에 2라는 열 이렇게 해서 지금 셀 값을 지정을 이렇게 앞에 칼럼 값, 뒤에 열 값 해서 각각의 콜 스트링, 로우로 해서 셀 값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으면 이제 그게 A 칼럼이 됐던 B 칼럼이 됐던 반복하는 것만큼 데이터를 읽게 되고요. 그 읽은 데이터들을 이제 서브 리스트에 셀 값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값들이 모여져서 다시 메인 리스트에 값을 추가하면 결국은 전체적인 리스트를 다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문이 끝나고 나서는 이 반복해서 읽은 데이터를 메인 리스트에다가 다시 추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밑에 변수 값을 보시면 데이터들을 지금 다 잘 읽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는 이제 워크빌더가 이렇게 반복문을 계속해서 3개의 파일을 열고 열면서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쭉 읽을 거예요. 이제 맨 앞으로 다시 오셔서 큰 반복문 있었죠. 이 반복문 안에 다시 한번 엑셀 사용자 정의를 드래그 하셔서 끌고 온 다음에 이거를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화살표를 통해서 맨 아랫단에다가 다시 놔줍니다. 지금까지는 엑셀을 읽었잖아요. 엑셀 파일 3개를 워크빌더가 이제 계속 돌아가고 반복문을 거치면서 읽었고, 이제는 이번에 생성된 엑셀 사용자 정의에서는 이제 양식에 맞춰서 워크빌더가 다시 쓸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죠? 밑으로 내려갔고 이제 엑셀 파일을 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엑셀 파일이 읽었던 정보를 들고 가서 양식이라는 그 경로로 들어가서
우리 아까 좀 예쁘게 다듬어졌던 그 양식 보이시죠? 기억나시죠? 그 양식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알맞는 데이터 위치에 다시 이제 편집을 하면서 워크빌더가 다시 쓸 거예요. 그리고 이후 파일이라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새롭게 세 가지 파일을 다시 워크빌더가 만들 거거든요. 그 과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식이라는 엑셀 파일을 찾아서 그 템플릿 패스라는 저희가 경로를 미리 정해졌잖아요. 그걸로 변수를 담아서 경로를 찾게끔 한 다음에 출력도 이제 새롭게 해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음, 이 이후 파일이라는 생성을 워크빌더가 새로 했고 여기에 대한 주소를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워크빌더가 파일을 읽고서 바로 그 이후 파일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경로를 미리 정해 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또 직접 경로를 적어 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빌더가 새롭게 편집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변수 값을 일단 또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일단 음, 여기서는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는 이제 어, 반복이 아니라 for each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for each는 반복문은 처음부터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반복 변수를 이렇게 정해줘 하면서 그런 옵션이 있지만 for each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순서대로 그냥 쭉쭉쭉쭉 반복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변수 값을 설정해서 미리 첫 번째 값을 어디서 시작할 건지 변수 값으로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for each를 끌고 와서 이제 얘는 리스트 대 리스트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메인 리스트에 서브 리스트를 반복하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다시 쓸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이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포문하고는 다르게 반복 변수와 시작점을 저렇게 변수값 설정으로 따로 좀 설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게 조금 다른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or each 문을 반복하면서 거기에 이제 서브 리스트 쪽에 그 이름이라는 컬럼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라는 컬럼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었죠? 첫 번째 컬럼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값이 서브 리스트에 첫 번째에 있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컬럼 이름을 서브 리스트에 몇 번째에 있는지 이렇게 값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워크빌더가 서브 리스트에 인덱스 0번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서브 리스트에 인덱스 1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워크빌더는 그 변수를 한글로 이렇게 써도 충분히 읽어요. 그래서 영어로 변수를 좀 진행하시기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한글로 변수를 이렇게 정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에 있었던 그 칼럼들의 순서들을 이렇게 명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학년까지 이렇게 변수값을 설정해서 여기에 값이 있어 라고 일단 워크빌더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셀 읽기를 하는 거죠. 셀도 이제 반복해서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반복문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양식에 원하는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딱 정해주는 거죠. 칼럼 A의 몇 번째 열에 반복적으로 이름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넣어줘.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 부분, 또 취미 부분, 학년 부분, MBTI 부분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는 양식에 미리 만들어진 그 순서대로 이렇게 워크빌더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이 리스트 스타일로 엑셀을 읽고 쓰는 작업이, 어, 코딩을 안 하셨던 분들이나, 음, 또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한테는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개념을 일단 한번 이해하시고 나면, 간단한 작업들은 이렇게 워크빌더를 통해서 좀 일을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 쓰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역시 지금 한 줄만 읽고 있죠. 왜냐면 그 다음 줄에 대해서 정의를 안 내려줬기 때문에, 어, 그래서 변수 계산을 통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포문이 아니라 포이치문이거든요. 그래서 포이치문은 차례대로는 잘 가지고 오는데, 네, 변수 계산을 따로 해서 반복을 해주고 또 빈 행을 구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해주셔야만, 네, 지금 요것도 그 다음 줄 행도 있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변수를 보시면 모든 데이터를 되게 잘 읽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프로세스를 한번 돌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프로세스는 저장을 잘 해주시고요. 돌려봅니다. 안쪽으로도 들어가 보시면 지금 그 양식 파일에 거쳐서 워크빌더가 새롭게 파일을 잘 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